직장 생활 35년 퇴직 후 딱 한마디 자랑 그 후로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서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직장 생활 30년 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상사 눈치 보고 후배 챙기고 가족 부양하느라 자신은 뒷전이었죠. 그렇게 묵묵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고 마지막 날엔 동료들이 박수 쳐주며 금시계를 하나 주더군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순간은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회사 메일도 끊겼고 단톡방에서도 조용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나의 삶, 그 흔적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직장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은퇴는 준비가 안 됐구나. 본문 은퇴 후 3. 준비 없으면 허무하다.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쉴 때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더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기대 수명이 85세라 치면 60세에 은퇴한 후에도 최소 25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은퇴는 쉴 틈도 없이 외롭고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엔 일이 곧 내 존재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갑작스럽게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끼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퇴직 후 정신적 공허감과 사회적 고립은 은퇴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2. 사례 1 퇴직하고 나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마이너스 63세 전직 공무원 박 씨. 박 씨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했습니다. 일 잘한다고 소문났고 팀장까지 했죠. 그런데 은퇴 후 첫 한 달은 편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랑 마트도 다니고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삶이 무료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사람이 많고 가족들도 각자 바쁘니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 강좌를 듣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가 말합니다. 일할 땐 몰랐어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대화하고 웃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말이죠. 3.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은퇴 후 생활자금이 중요하긴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기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은퇴 자금이 있으면 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건강은 어떤지, 가족과 관계는 어떤지, 취미는 있는지,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지,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행복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4. 사례 2 준비는 했지만 방향이 달랐어요. 마이너스 60세 전직 은행원 최 씨. 최 씨는 철저하게 은퇴를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50대부터 재무 설계를 받았고 상가 투자도 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끝났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 우울함을 느꼈다고 해요. 여행도 재미없고 TV도 시시하고 뭔가 허전한 거죠. 그때 아내가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돈은 준비했는데 삶을 안 준비했어. 결국 최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고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5.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은퇴 후에는 나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삶은 금방 무의미해지고요. 그래서 꼭 하나쯤은 작더라도 즐거운 취미나 일을 가져야 합니다. 등산, 사진, 글쓰기, 목공, 유튜브,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내가 즐기는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삶의 보람이 훨씬 커지거든요. 6. 사례 360 넘어 유튜버가 될 줄이야.
-66세 전직 교사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후 심심해서 스마트폰으로 책 소개를 했는데 조카가 삼촌 이거 유튜브 해봐요 하고 채널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지금은 구독자 4만 명의 북튜버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독자들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삶의 낙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쁘고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죠. 7. 은퇴 후 진짜 준비 체크리스트. 은퇴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한 재무 준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만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는가? 기상, 식사, 운동, 휴식, 외출 등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가? 친구나 지인과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이 있는가?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봉사나 일거리가 있는가? 외로움을 이겨낼 사회적 연결망이 있는가? 이 중에서 4개 이상이 예라면 비교적 건강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맺은 말 삶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면이죠. 30년 넘게 일해온 나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의 진짜 의미입니다. 회사에선 나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기억합니다. 혼자서의 삶, 의미 있는 시간, 사랑과의 연결, 작더라도 나만의 일거리, 이 모든 걸 다시 설계해보는 것,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다룬 은퇴 후 삶의 준비에 이어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주제는 은퇴 후 정신건강과 뇌건강 관리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고립감, 무기력, 우울증뿐 아니라 점점 더 중요해지는 치매 예방과 인지력 유지라는 실질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후속 주제 은퇴 후 진짜 싸움은 뇌와의 싸움이다. 1. 일보다 더 무서운 건 멈춘 뇌다. 직장에서는 매일같이 정보를 정리하고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뇌는 계속 작동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그 자극이 뚝 끊깁니다. 말 그대로 뇌의 운동이 멈추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지 기능의 퇴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5년 이내에 인지 기능이 평균보다 빠르게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 뇌 기능이 빨리 퇴화되기 쉬워요. 2. 뇌는 근육과 같다, 안 쓰면 준다. 뇌과학자들은 뇌를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전두엽 판단, 계획, 해마 기억력, 측두엽 언어 능력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극해야 기능이 유지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TV만 보고 말도 안 하고 단순한 행동만 반복한다면 뇌는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노화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비활성입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루틴 일상 패턴이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활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3. 과학이 말하는 뇌 건강 유지 방법. 다행히 뇌의 퇴화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하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뉴스나 책을 읽는 습관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은 해마기억 중추를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는 뇌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저널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제2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인지 저하가 평균보다 35년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걷기, 스트레칭, 수영처럼 심장을 적당히 자극하는 유산소 운동은 뇌연료를 높이고 해마의 위축을 늦춥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머리도 같이 움직인다.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3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라. 뇌는 언어와 감정, 기억, 판단을 동시에 다루는 사회적 장기입니다. 친구와 30분만 대화해도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대화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큽니다. 미국 NIH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뇌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사자원봉사나 가벼운 사회 참여 활동에 나서라. 뇌는 필요한 상태일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우울감과 무력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본인의 직무 경험과 연결된 봉사의 전직 교사는 아이들 멘토링, 회계사는 노인센터 회계 지원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4. 사례로 보는 뇌 건강 지킴이들. 사례 1. 매일 아침 라디오 사연 읽기. 70세 남성 어씨는 은퇴 후 글쓰기로 뇌 자극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쓰는 일기를 쓰고 있죠. 이 습관 덕분에 감정 표현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2. 노인 대학에서 영어 배우기. 전직 간호사였던 B씨는 65세에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느는 게 즐거워졌고 지금은 외국인과 펜팔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사례 3. 산책길 친구 3명. 내 정신과 의사예요. 매일 동네 공원을 도는 C씨는 그 길에서 만나는 같은 연배 친구들과 가볍게 수다 떠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웃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집에 있을 땐 우울했거든요. 5. 결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는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함께 움직이는 삶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뇌는 나이보다 활동량에 반응합니다. 멈추면 늙고 쓰면 젊어집니다. 60, 70, 80이라도 계속 배우고 나누고 움직이는 사람은 실제로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마무리 조언.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한 일일 루틴. 아침 산책 30분. 신문 또는 책 10분 읽기. 전화 통화 또는 친구 만나기. 짧은 글쓰기나 일기 10분. 새로운 활동 도전하기 한 달에 하나씩.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뇌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인생은 더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